식사하셨어요? 표정만 봐도 나른한 시간이죠. 2시. 자, 기운 내십시다용. 그죠?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25페이지는 25번. 풀어보세요. 25번. 지금 풀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푸세요. 다 했던 얘기예요. 26번 한번 봐볼까요? 자, No claim이나 or right of ei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이 계약에서 어떠한 그 불만이나 아니면 권리 같은 것들은요, shall be deemed to be waived. 뭘로 취급되지 않아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요. waived 뒤에 있는 renounced 같은 표현이에요. renounce는 포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포기된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in whole or in part. 전부 또는 일부가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이죠. waiver of the renunciation. 그 포기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러한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confirmed가 되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겹치는 단어 하나밖에 없죠. 무슨 단어밖에 없어요? waiver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27번 똑같은 문제니까 예전에 오퍼 문제니까 그냥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한번 보실게요. 자, 셀러는요, shall guarantee or warrant 해야 되는데요. buyer한테 that goods are free from infringement or violation of any other 쫙 하잖아요. 결국 뒤에 있는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물건들을 조회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물건을 가지고 뭔가 제3의 권리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nfringement 아까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똑같은 개념으로 쓰여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violation 이란 단어가 같이 쓰여 있네요. 같은 의미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못 가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infringement에서 free from 자유로운 물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29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30번 한번 보세요. 셀러는요,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non-delivery or delay in deliver resulting from cause beyond in control 나와 있죠. 자, 일단 여기서는 not이에요. shall not be responsible. 없어요, 책임이. 근데 이런 것들이 뭐에서 발생한 거냐면 그 두 번째 줄의 중간에 beyond its control. 뭐가 넘어간 거예요? 자신의 통제권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약이 그러니까 일단 자연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죠. 그냥. 두 번째는 해제는 아니면 그러한 상황들이 종결되고 나서 다시 한번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끔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이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의 위반이거든요. 그럼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 당사자가 계약적인 책임이든 법적인 책임이든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beyond control 했다라고 하면 책임까지 묻지는 못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shall not be responsible이라는 게 필요한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면책인 거죠. 못했어. 그래서 위반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유는 아니야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이제 뭐 search on occurrence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가지고 도대체 못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빼준다라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force majeure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31번 한번 볼까요? 계약서를 우리가 사실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저희가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본 이론 하면서도 계약서의 형태별로 계약서의 내용을 다 보진 않았고 이런 계약들이 일반적으로 상거래상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계약이 뭐예요? 무역영어에서 보는 계약은? 물품 매매 계약이죠.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물품에 대한 프로퍼티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과 상환으로? 머니 컨시더레이션이라는 프라이스와 상관으로. 그거를 우리가 계속 봤던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영어라고 하는 거 상거래에서의 영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계약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고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조항들을 보고 또는 중요한 단어들을 보고 어떤 계약인지 매칭만 시킬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걸 한번 뽑아내는 것들을 잠깐 보실게요. 자, 보시면 파티 A는요, shall not offer A's product to the party B's territory
either though they are branch or any organization and likewise 쭉 이렇게 가요. 일단 party A는요. shall not이에요. 하면 안 되죠. offer 하면 안 돼요. A의 프로젝트를 to the party B's territory. 파티 B 테라토리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 물건을 오퍼하면 안 됩니다. 그죠? either, 심지어 either though their branch or any organizations 자신의 지사라던가 기타 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likewise, 유사하게 B는요, shall not import the same article from any other exporter 다른 사람한테 유사한 물건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죠? of such item in A's country. A의 country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B한테 B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걸 오퍼해서도 안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B는 A의 다른 그 사람한테 동일한 유사한 물건의 것들을 사오면 안 돼요. 그럼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건 뭐 있을까요? 맨 위에 있는 거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는 당연히 그냥 대리점 계약이죠. 그런 개념들 아니겠죠. 조인트 벤처 동동추 당연히 아닐 거고 exclusive sales contract 얘기했죠. exclusive 하면 뭡니까? 독점적인 이란 단어가 아예 부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는 말 그대로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테크니컬 텀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distributorship agreement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물건을 받아서 이 지역 내에서 얘네들한테는 팔 수 있어 라는 독점이 아니라 분배권을 주는 거거든요. 대리점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exclusive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은 풀어보세요. 그런데 32번에서 우리 26쪽으로 바로 가시겠습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할 단어가 있죠. 자, 일단 답은 여러분이 풀어보신 것처럼 과연? 그죠? 어쨌거나 그런 것처럼 자, 4번에 보시면 any other contingencie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ontingency라는 단어 체크 하나 해주세요. 우발 사태라는 단어들로 무역거래에서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다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3번. 이거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를 객관식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사실 답 고르는 거는 가능한 문제이기도 해요. 볼까요? 자, 모든 분쟁인데요.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얘가 주어져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 아는 문제인 거지. 한국에 있는 상사중재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finally settled 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in the country of 한국이 아니구나. in the country of 누구의 arbitration에 의해서 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건 거죠. 그럼 그 누구가 지금 비어있는 건데 in case 누구가 Korean Enterprise 한국인 기업이라고 하면 저 arbitration은요 shall be held in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한국에서 대한승사중재원에서 될 거고 in case 어쩌구가 저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 그게 저펜에서 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무역거래에서 상사중재를 받는 일방의 당사자의 성격이 여기 들어가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지워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트레이터가 일단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비트레이터는 누군데? 중재인이잖아요. 얘는 중재하는 아비트레이션 바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비트레이터는 말 그대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법원으로 따지면 판사. 얘가 아니란 말이지 지금. 얘는 뭐가 될 수가 없냐면 엔터프라이즈가 될 수가 없죠. 아비트레이터는 여기서 누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코리안 커머셜 아비트레이션 보드나 저펜 커머셜 아비트레이션 어소시에이션이 아비트레이터가 되겠지. 그죠? 그럼 걔네들 일단 아닐 거고. 그 다음 자, 그 위에 있는 메디테이터. 메디테이터가 누구예요? 메디테이션이 뭡니까? 명상하다라는 뜻이죠. 메디테이트, 명상하다. 메디테이션, 명상. 메디테이터, 명상가잖아. 그럼 무역에서 나오는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하나 있죠. 메디에이트, 메디에이터가 있어요. 메디에이터에서 T 빼는 거예요. 메디에이터 같은 경우에 중재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rbitration에서 arbitrator는 arbitration body에 있는 arbitrator가 arbitrator고 그건 아니지만 사적인 개념으로 사적인 자격으로 이 사람들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mediator예요.
med는 가운데예요, 항상. 그래서 mediator가 되는 건 거고, meditator라고 나와 있는 건, 이거는 항상 고민은, 이 기출문제를 볼 때마다 고민인 게, 이게 과연 출제자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정말 그냥 meditator라고 넣어놓은 거였을까? 아직도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여튼 얘는 아닌 거지. 그죠? 그 다음에 accused하고 accuser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거 양쪽에 내고 얘를 답이라고 쓰겠어요? 얘를 답이라고 안 써요. 그리고 accuse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고소하다라고 배웠죠. 고소하다. 그래서 accuse는요, 법적으로 봤을 땐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처럼, 특히나 형사사건에서 고소자. 그러니까 원고 피고할 때 그 원고 피고 있죠. 근데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피고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cuser하고 accused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중재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신청의 양 당사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 한 명을 applicant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를 맨 위에 있는 것처럼 respondent라고 부릅니다. 요청한 사람의 응답에 의해서 그 코트에 불려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4번은 많이 봤던 문제 풀어오시고요. 35번 가시겠습니다. 자, 사실 무역 용어를요,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꽤 자세하게 봐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역 영어에서 보지 않은 무역적인 용어들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저도 관세사 붙고 나서 관세 관련된 영어들을 워낙 시험 때 안 봤었기 때문에 용어들을 다시 다 공부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번역을 맡기잖아요? 그럼 문장은 맞아요. 근데 읽어보면 단어가 다 틀려요. 아니면 뉘앙스가 다 틀리던지. 그래서 항상 왜 보면 번역도 전문가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용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 보는 개념이에요. 자, a legal right인데요. 자, 법적인 권리네요. Whereby a person may prevent another from taking possession of propert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prevent A from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prevent 다음에 from 뒤에는 항상 동사가 나오면 ing가 들어가요. 이건 저보다 토익 점수 높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from 뒤에 ing가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전치사는 그죠? 동사가 왔을 때 동명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ing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 그런 것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prevent 막아요. 여기 A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지. 그 사람이 이걸 하는 것부터 막는 거죠. 그럼 이 문장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막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taking, 가져가는 것을, 재산권을 가져가는 것을 막게끔 하는 게 이 권리의 정의인데요. until, 뭐 전까지냐면 the other person has satisfied a liability due to the person within. 그것과 관련 있는 그 의무를 만족하기 전까지는 못 가져가게 한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건이나 재산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죠. 뭐가 될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Security right는 담보권이에요. 담보권. 그 다음 Possession right는 뭐냐면 possess, 접수하다, 점유하다죠. 그냥 점유권입니다. 세 번째 No disposal right, 처분 금지권. 근데 크게 의미 없는 건 거고. Subrogation은 뭐였어요, 이거? 대위였죠. 이거 대위 어디서 봤어요? 보험 파트에서. 그죠? 우리가 만약에 현실 전손이 아니라 우리가 추정 전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위를, 그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다 넘겨주게 되죠. 어벤드먼트, 위부를 하게 되고 그 어벤드먼트를 가져간 그 보험회사는 사실상 모두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대위권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모든 나머지 권리들을 다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구상권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봤었죠? 그 다음 밑에 마지막에는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유치권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를 생전 처음 보냐? 아니지. 유치란 단어 처음 봐요? 어디서 밖에 해요? 그렇지, 관세법.
관세법에서 뭐 봤어요? 유치와 예치 봤죠? 기억나세요? 아, 다 연계가 된다니까 정말. 유치가 뭐였어? 물건이 왔어. 근데 그 물건이 수입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지 않아서 이 물건들을 잠깐 홀딩하는 게 유치였어요. 그랬거든요. 그것도 통관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자, 수입된 물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물건을 세관장이 잡고 있고, 야, 나 유치했어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나 언제까지 유치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필요한 것들 해가지고 오면 내가 유치 해제해줄게 라고 얘기한 유치권이었죠. 그럼 얘가 그거라는 거지. 아까 그 until 뒤에 보세요. The other person이 has satisfied the liability. 자, 의무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관세법으로 대입하면 the other person은 누군데? 수입자잖아요. 수입자가 satisfied 만족시켜야 돼요. a liability. 뭐에 대한 거를? 책임물, 의무사항을. 그게 뭐냐면 통관에 필요한 그런 각종의 표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 물건을. 누가? 세관장이. 어디다가? 보색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다가. 왜? 그 사람이 그 물건 빼가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대입해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유치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유치 및 예치를 관세법에서 배우신 것들, 그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뭐 반 이상은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6번 보실까요? 아까 36번에서는요, 사실 licensee desires to license from licensor 라고 되어 있죠. 자,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일단 licensee하고 licensor가 있습니다. licensor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고요. 그죠? licensee는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licensee는요, desire to license, 라이센스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from the licensor한테. 그죠? and received a copy of the source code. 소스 코드를 카피를 받고 싶어 하는데 of certain additional software developed by the licensor. 라이센서에 의해서 개발된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기까지만 나오면 넘어가 보세요. 28쪽에 뭐가 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는 단어만 다 갖다 조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 나오겠지. 그 정도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해도 돼요? 기다릴까요? 해도 돼요? 37번. 자, 라이센스 계약에서 계속 연결되는 걸 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실 라이센스 계약은 저희가 되게 많이 봐요. 실무에서는. 왜 많이 보냐? 많이 볼 수밖에 없겠지. 세관이 문제를 많이 삼거든. 뭐 때문에? 일방법? 가산 요소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서 지급된 별도의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권리 사용료로서의 가산 요소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면, 그래서 권리 사용료가 가산 요소가 됐어요. 권리 사용료 가산 요소 요건은 두 개가 뭐야? 미안해. 물품 관련성이랑 거래 조건성이잖아. 그죠? 그 두 개가 돼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부담스러워서.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가산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세관 입장에서는 야, 너 뭐냐? 일방법에 의해서는 이거 가산돼야 되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챌린지가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이 보는 계약서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 계약서예요. 그럼 그 라이센스 계약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그 기술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 우린 뭐만 알면 돼요? 물품 관련성이랑 거래 조건성만 판단하면 되거든. 그럼 그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서 과연 수입되는 물품이 있느냐? 그 라이센스는 어차피 권리 사용권이니까 그거와 관계되는 물건이 있느냐? 근데 그 물건이 수입이 되느냐를 첫 번째 보겠죠. 두 번째는 이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이 라이센스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수입할 수 없느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거래 조건성이죠. 거래 조건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물건 수입하려면 무조건 라이센스비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거래 조건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물품 가격에서 일부를 기술비 명목으로 분리해내기는 했지만 사실상 물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조건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같은 개념들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이 라이센스 계약서는 되게 많이 봐요, 사실은. 실무에서는. 그래서 문제들도 보면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저 밑에 37번 보시면 Licensing Agreement는요, involves 하고 있는데 the granting, 허가해주는 거예요. by an owner in particular territory of a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그죠? intellectual property를 가지고 있는 그 오너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밑에 to a licensee of the right to exploit the property is another territory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주는 거냐면 허가해 주는 건 거예요. grant a to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disagreement에 의해서 the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는요, authorizes 권리를 부여합니다.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에게 to use that right,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for remuneration which is called 뭐쩌고, 그죠? 근데 remuneration 하면 보상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권리를 사용하게 준다라고 하면 나는 뭔가 있어야 그거를 쓸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뭐예요? 돈을 받는 거잖아. 그 돈을 기술에선 뭐라고 불러요? 기술? 로얄티라고 부르지 뭐. 우리가 사실 이거는요, 무역으로 보지 않아도 되게 많이 들어온 얘기예요. 여러분이 별다방 콩다방에서 커피를 마셔요. 별다방 콩다방 커피는 비싸지. 왜 비싸? 거기에 꽤 많은 로열티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브랜드 로열티가 붙어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별다방 콩다방 그 인테리어들도 다 로열티 받고 하는 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에 의해서 줘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커피 기사 같은 거 보면 원두 커피 원가 400원 이러면서 이대로 좋은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미 로열티라는 단어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1번 프라이스는 그냥 가격이죠. 일반적으로 프라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즈에 대한 프라이스예요. 구즈, 물품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페이먼트는 그냥 지급이에요. 다른 얘기인 거지. 페이먼트는 하나의 방식인 거지. 이게 그 물품을 나타내는 용어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커미션이라고 하면 뭡니까? 수수료가 되는 건 거지. 그죠? 커미션. 근데 이거는 주로 커미션이라고 하는 건 중개 수수료를 주로 다 많이 커미션이라고 해요. 커미션 받는다 라고 하면 내가 둘을 연결을 해주고 내가 그 중간에서 그만큼을 먹는 걸 커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진이라고 하는 건 이익이죠. 팔고 남은 거. 사실 아까 중개무역에서 중개무역에서는 내가 셀링한 프라이스에서 내가 바잉한 프라이스를 빼게 되면 그게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프로핏 또는 마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가득액 정도로 여러분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계약. 사실 나오면 넌 대체 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는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는 안 풀려도 시간 갖고 찬찬히 읽어보면 답 같은 놈이 보일 수 있어요.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풀릴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그 상식적인 개념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도 좀 있고 하니까. The new company는요, shall be legal entity pursuant to the law of incorporation. 자, pursuant to, 뭐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쵸? 쫓다 따르다라는 뜻인데, legal entity, 법적인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이 incorporation, 설립되어 있는 그 국가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의 별도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건 거죠. 그 다음, the new company's articles of incorporation은요, shall be as agreed by the parties pursuant to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그래서, 자, 이 새로운 컴퍼니에서 각종의 그 법률이나 이런 관계들이나 조항 같은 것들, 또는 정관 같은 것들은요, 한국 법을 따라서 만들어지면 돼요. 한국 회사인가 보지. 한국에 설립한 회사인가 보지. 그죠?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29페이지 위에 올라가시면 The parties는요. shall make their contributions. 뭘 내야 되는 거냐면요. 분담금을 내야 돼요. contribute는 원래 공헌하다라는 뜻이죠. contribution 하면 분담금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Under the initial paid in capital. 초기 납입금에 따라서 in proportion to their respective participating rate. 그들이 참여한 지분율에 따라서 초기 납입금을 분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고.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자,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요. shall be adopted, 받아들여질 겁니다. by an affirmative vote of 어쩌구가 들어가는데 제가 어쩌구라고 읽은 거는 이미 여기가 답이라는 거죠. minority에 대한 vote를 가지고 affirmative 하는 게 아니라 majority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minority는 소수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수에 대한 부분들, 즉 다수결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어서 majority 당연히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 좋은 문제라고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 단어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마지막에 있는 거 fiscal year. fiscal year 여러분 회계하시잖아요. 회계하면서 이거 다 나오잖아요? 했지 다. 막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 우리가 회계년도라고 얘기하는 거랑 calendar year라고 해서 영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calendar year는 우리나라 무조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우리나라는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양력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calendar year는 말 그대로 양력을 따라가는 달력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fiscal year는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 한 기업이 자신의 회계 주기로 삼는 기간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fiscal year라는 단어를 그대로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가 하나가 있어요. 많이들 나오는 개념들이고 이미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봐오셨던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 resolution이라고 하는 단어들. resolution은 원래 의결이죠. 의결이고 또는 결심이라는 얘기들도 써서 우리가 새해 결심할 때도 새해 좋은 계획 세우셨어요? 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도 그때도 resolu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39번 풀어보시고 4번 보실까요? 40번. 번호가 계속 보여요. 그래서 There is a situation. 자,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The occurrence of events.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fundamentally 어떻게 했냐면 alters, 바꿔버렸어요. 궁극적으로.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 계약의 평형 상태를 바꾼 엄청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계약상의 평행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양 당사자가 의무가 있죠. 쌍무계약이니까. 근데 걔네가 둘 다 평형이 되니까 계약이 성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평형이 깨지면 그 계약은 이행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 Either because the cost of a party performance has increased. 한쪽이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 올라갔거나 or 또는 because the value of the performance a party receives has diminished. 그거를 해서 얻는 value, 이익 자체가 감소를 했다라고 하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퍼포먼스 하드십, 하드십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이행에 대한 불능 조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딱 클로즈를 주고 여러분한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계약의 어떤 성질 때문이냐라는 걸 물어보면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쌍무계약 때문에 나온 거지.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양 당사자의 평형 상태잖아요. 그 평형 상태는 둘 다 책임이 있는 상황이니까 둘 다 책임이 있으려면 결국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물건을 계약을 땄어요. 내 계약은요. 일정 금액 이상 내가 받아서 이익이 돼야만 내가 그걸 하는 거지 땅 파서 장사하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팔수록 손해야. 그러면 계약을 이행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럴 때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 있는 하드십 조항이에요. 자, 41번 똑같은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43번은요. 자, 이것도 되게 우리 상식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Each goods supplied by seller. 자, 셀러가 공급한 각각의 물건은요. is hereby 여기서 expressly warranted 보증이 될 겁니다. to be free from defect in material. 물건상 아무 문제가 없고요. and workmanship 기술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under normal use. 일반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죠? 다음. Any claim by buyer of whatever nature arising under this contract. 자,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그 클레임이 무엇이든지 간에 shall be made, 만들어져야 돼요. by cable로 within 30 days, 30일 이내에 after departure of the goods for destination. 물건이 목적지로 출발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클레임이 제기가 된다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무형영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물건이 가서 바이어가 까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그거 같은 게 여기서 사실 가장 정확한 단어는 디스차지가 들어가겠죠. 물건을 내려보니 이렇더라
해서 말 그대로 받고 나서 까봤더니 그렇더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지 보내고 30일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푸시라는 문제. 그 다음 보시면 buyer must submit, submit 체크하시고요.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되게 많이 쓰는데 옆에 surveys reports 뭐를 같이 제출을 하랍니까? 검사 증명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래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스펙션 조항이랑 거의 비슷하게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클레임이랑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알려진, 그죠? 유명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여기서 단어 뭐 썼어요? recognized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건 거예요. recognized. 저명한이라는 개념들로 가져가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2004년도에는 문제 풀다가 아마 되게 짜증이 났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문은 되게 긴데 막상 내가 봤던 머티리얼에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없거든. 특히 2004년도 문제가. 그죠? 하지만 그것은 10여 년 전. 2004년이 이미 10여 년 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어쨌거나 밑에 보시면 force majeure, governing law, arbitration, claim, remed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buyer는요, without limitation, 제한 없이 be in default of this contract, 이 계약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될 건데요. If buyer shall become insolvency, insolvent 하면 파산입니다. bankrupt, 도 파산입니다. or fail to make any payment도 파산이죠.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인solvent라고 하는 거는요, 지급불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bankrupt는 완전히 회사가 망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fail to make payment 하면 당해권에 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파산인데 조금씩 범위가 다른 건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줄 in the event of buyer's default, 만약에 바이어가 디폴트를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셀러는 exercise 여기서 exercise 하면 운동하는 게 아니죠. exercise 하면 여기서는 실행하다란 뜻이에요. any of the following remedies, 밑에 있는 하나의 구제책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mong others, 다른 것 중에서 그게 뭐냐면 terminate this contract, 계약을 종결시켜 버리거나 terminate this contract as to the portion of the goods in default only. 자, 이 물건에 지금 그 디폴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종결시켜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미 단어 중요한 건 나왔어요. 네 번째 줄에 remedies가 나와 있죠. remedies. 그걸 통해서 계약을 치유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손해를 치유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remedy. 그래서 트레이드 remedy 하면요, 무역 구제라는 개념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CICG에서도 remedy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저랑 다음 시간에 저희 CICG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근데 어쨌거나 조항에서는 고르는 건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머지는 다 알고 있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45번 보시면요. Where particular terms and conditions contains contradictory clauses to disagreement clause printed in handwriting shall 어쩌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찍혀있는 거든 뭐 인쇄되어 있는 거든 어떤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랑 핸드라이팅 되어 있는 조항이랑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핸드라이팅이 항상 어떻게 될 거예요? 우선하겠죠. 우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prevail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좀 멀리 나가볼까? 너무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목이 아파 보여서 고개 잠깐 들고 좀 멀리 나가봐요. 우리가 계약 같은 것도 그렇고 문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일반 폼을 찍어서 쓰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수기로 부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일반 폼에서 수기 부기하게 되면 그 수기 부기한 것까지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력들을 발생을 시켜요. 그죠? 그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문서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는 거를 내가 만약에 뭔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실무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이트로 쥐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2차 답안지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썼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줄 긋고 쓰잖아요. 그러면 두 줄 그으면 이제 그게 이렇게 내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정했다라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결국 파이널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파이널이 핸드라이팅이 되어 있으면 가장 파이널이에요. 말 그대로 종국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거 할까 말까를 1분
한 3초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내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온보드 노테이션 하려고. 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고개 숙이고 계시면 힘드실까 봐. 자, 우리가 운송서류. 운송서류는 되게 많은 게 있죠. 운송서류는 되게 많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해상운송이라고 하면 BL이 있고요. BL이랑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누구도 있어요? CABill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같지 않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갖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시식으로 대부분 발행이 되는 기명식으로 죄송해요. 기명식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얘는 운송의 증빙만 되는 거지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들은 갖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항공운송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요? 에어웨이 빌이 발행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복합운송을 하게 되면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다큐먼트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기타 다른 방식,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철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터, 우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특송, 쿠리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포스터나 쿠리어가 갖는 뭐라고 해야지? 물품 수송 능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일단 철도랑 도로는 오케이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3면은 바다인데 위에 막혀 있거든. 자, 그래서 어차피 봤을 때 가장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도를 차지하는 것들도 어쨌거나 얘들이에요. 운송서류도 보면. 그러면 운송서류는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슈언스 데이트가 뭘로 간주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슈언스 데이트를 쉬먼트 데이트로 간주를 하죠. 왜? 일반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서류 발행 방식이 수취식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received 방식으로. 그러니까 received 하고 나서 데이트를 이슈언스 문서를 이슈언스 하고 나면 그 날짜가 쉬먼트 데이트랑 같든지 안 같든지 거의 유사한 걸로 보아서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B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이게 일반적이긴 한데 BL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BL 같은 경우에도 received로 발행이 되는 방식들은 있지만 어쨌거나 BL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쉬먼트 데이트를 뭘로 볼지가 가장 중요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쉬먼트 데이트를 BL상에서 확인함에 있어서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쉬먼트를 날짜를 확인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즉 선적하고 나서 BL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shift BL이라고 편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미 다 선적된 날 뒤에 발생한 shift BL이 있다라고 하면 이 shift BL이 발행이 된 issuance date가 바로 쉬먼트 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BL에서는 received 방식으로 발행이 된 거라고 하면 이 received 된 날짜는 shift date랑은 다르게 봐요. BL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received BL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선적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본선에 적재했다라는 표시가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온보드 노테이션이 들어가죠. 그러면 수기로 쓰던 아니면 도장을 찍던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발행이 된 received 폼에다가 온보드 날짜를 기재를 해줘야만 뭐가 성립이 되는 거냐면 쉬먼트 데이트에 대한 증빙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eceived BL이 가지고 있던 폼, 즉 printed 되어 있는 다큐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날짜가 쓰여 있는 날짜는 received 된 날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보드 된 날짜가 별도로 써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우선하는 거냐면 온보드 된 날짜로 써 있는 노테이션 데이트가 우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우선한다는 것도 당연히 단어는 똑같이 prevail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선한다라는 개념들로 무역영어에서는 prevai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Disagreement 46번. Disagreement는요, may be terminated by a party.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종결될 수 있어요. If the other party, 다른 사람이 shall commit a material breach 하면요. 상당한 위반이에요. 상당한. material 하면 여기서는 상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상당한 위반인데 상당한이라고 표시하신 거예요. 뒤에다가 괄호치고 실질적인이라고도 같이 써주세요. 실질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안티덤핑 하고요. 카운터베일링, 상계관세. 여기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관세법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WTO 협정에서 material injury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material은 상당한 또는 실질적인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또는 실질적인 그런 뭔가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요. 그죠? which it shall fail to. 그리고 이것은 shall be fail to. 그게 안 됐어요. 뭐를 못한 거예요? 10일 이내에 못했다라고 하면. 그죠?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fail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fail한 거냐면 breach, 위반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실패했겠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법상으로 얘기하는 치유예요. 치유. 법상으로도. 법상으로 치유라는 거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cure. 이거는 무역용어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 이거 쓰죠. 그렇게 해서 rebut, 반박. reverse, 또 반박. 그죠? reverse는 심지어는 반박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는 reverse의 반박은요 그냥 반박만 하는 거예요. 근데 reverse는 뒤집어 씌우는 거가 오히려 reverse거든요. 우리가 카세트, 옛날에 카세트가 있었어요. 시절에. reverse 하면 뭐예요? A면이랑 B면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 reverse라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밑하면 충족시키다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무역영어에서는. 다음 transfer는 뭡니까? 이전하다죠. 그러니까 cure라는 단어밖에 쓸 게 없네요. 자, 47번은요. 그러니까 2003년, 2004년도에는 문제가 참 그랬을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지금은 딱 한정되어 있는 걸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맥시멈이야, 내가 보기엔. 맥시멈.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자, 되게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duplicate sample에 있는데요. The sample인데 which the seller retains at his own possessions in order to prove that the goods shipped are strictly in conformity with it. 자, 자기가 실은 그 물건이 실질적으로 잘 맞는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duplicate sample, 부보 샘플이죠. 부본. 그죠? 부본 샘플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agency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the term인데 signifies relation existing between two parties. 양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죠. existing between이라고 됐으니까 그래서 agency에 대한 부분들을 봐주시면 되는 건데 걔네들은 which one is authorized to perform or transact certain business for the other. 양쪽 사람들 중에 어떠한 특정한 그런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게 agency가 하는 역할인 거고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요. A future and uncertain event. 자, 미래적이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한 사건이에요. 결국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현재의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자, 내가 조건에 맞춰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지금은 못하는 거지만 나중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어떠한 일정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컨디션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 receiver라고 되어 있어요. receiver는 도대체 누군지 볼게요. A person, 사람인 일단 5번부터 보세요. informal contract. 자, 불료식 계약이에요. contract of sale인데 need not be concluded in or evidenced by writing. 그죠? 작성될 필요도 없고요. 손으로 확인될 필요도 없어요. And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to form. 어떤 형식을 구성하도록 not, 요구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가지 다 아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가 다 이렇게 풀었겠지. 그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receiver라고 하는 사람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산 관제인이거든요. 파산 관제인인데 receiver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truste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실 그 우리 상업 영어에선 trustee. trustee in bankruptc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게 receiver랑 같은 뜻이에요. 찾아보시면 두 개 다 같은 얘기로 나와요. 파산 관제인. 그럼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 예를 들어 제가 파산을 했어요. 네, 우리가 법인이야. 우리 법인이 파산을 했어. 그러면 파산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그냥 조용히 접은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나한테 돈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돈을 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파산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개인 파산 생각해봐요. 개인 파산. 연예인들 개인 파산했대. 뭐냐면 대부분 개인 파산했다는 얘기 나오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빚보증을 잘못 썼다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뎁트가 훨씬 많았을 경우가 파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채권자들이 이 사람이 얼마 안 남은 재산을 다 막 어떻게든 나한테 많이 가져가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정리가 될 수도 없고 특히나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선의의 채권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돈을 아예 못 받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선임된 일정한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파산관제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 파산관제인이랑 청산인이라는 단어는 관세법에서 봤었어요. 그죠? 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다 봤었던 단어예요. 자, 보시면 a person in the appointed by a court. 자, 대부분 법원이 지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파산 선고를 했거든. 파산 신청을 하든가. For the purpose of reserving property of the creditor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채권자의 재산을 preserving, 보존하기 위해서 pending an action against him, 그 사람한테 걸려있는 이게 되는데, creditor는 채권자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관제인은 누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파산인, 즉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가 크레디터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누가 될 거냐면 데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데터의 재산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지, 왜냐면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그 액션들이 걸려 있을 수가 있거든. or 또는 applying the property in satisfaction of 누구의 claim. 클레임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누굴까? 요청을 하는 사람은 채권자겠죠. 그럼 여기가 크레디터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바뀌어 있는, 어렵다면 되게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48번도 이제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이거는 한번 볼게요. 테이크웨이라는 건 이미 아시니까 1번 패스. 2번 한번 볼게요. The buyer는요, therefore assume the damage risk. 바이어는요, 결국 그래서 뭐냐면 데미지, 손상에 대한 위험들을 자기가 assume, 담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this term은요, does mean, 의미합니다. Any quality can be delivered. 아무런 어떠한 품질 조건도 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면 될까? 아니면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걸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를 실어서 제대로 된 게 오는 게 기본인데, 제대로 된 걸 싣고 그 중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셀러가 책임이 없다라는 거지, 아무거나 실어도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49번 풀어보시고 50번 풀어보시고. 자, 무역 계약의 성격. 지금 거의 처음 나온 이제 문제기는 한데 한번 볼게요. 이미 얘기는 좀 했지만. 자, 일단 consensual contract 밑에 보기부터. consensual 뭡니까? consensus가 뭐예요? 합의죠. consensual contract 자체가 낙성 계약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약. 다음 bilateral contract, 얘가 뭐예요? 두 명이죠. by 쌍무 계약이죠. informal contract, 불요식 계약이겠구만. 그 다음 remunerative contract, 이게 뭐예요? 유상계약이죠. 그죠? 그 다음 compensatory contract는 보상계약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보상계약. 근데 보상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계약의 하나의 방식인 거지 무역계약의 성질은 아니잖아요. 우리 본 거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아웃이 돼버릴 거고. 자, 위에 올라가서 51번. A contract in which both the contracting parties are bound to fulfill obligations.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네. 보스 체크. 그 밑에 obligations 체크. 아, 양쪽 다 의무가 있구나. 끝. 됐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52번은 참 그렇긴 한데 우리 일단 2번 한번 봐보세요. 1번은 어차피 읽으시면 아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2번 한번 보세요. 해석만 같이 할게요. whereas clause가 있어요. whereas clause가 어디 붙냐면 계약서를, 영문 계약서를 보면요.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에 서문이 이렇게 나오고요.
whereas가 잠깐 whereas 이렇게 나오고 일반 얘기가 나오고 as below 해서 이제 밑에 계약 조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whereas에 들어가는 것들은 되게 일반적인 계약의 포메이션이라던가 당사자라던가 아니면 계약의 물품 등 아주 일반적인 것들만 한정하는 계약의 서구처럼 해석이 됩니다. 프리머블이나 뭐 whereas는 거의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whereas는 사실은 계약상의 형식어구처럼 해석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in a contract, 계약에 있어서요. an introductory or prefatory statement예요. 그죠? 계약을 소개하거나 내지는 계약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인데 whereas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considering that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that being the case 이런 것들에서 라는 개념들인 거고 즉 계약을 소개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 not an essential part of the operating portions of the contract. 계약에서 operating portions 하면 뭡니까? 실행 조항 정도 해석해 주시면 돼요. 실행 조항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whereas clause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and 다음에 not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not이 빠져 있으면 essential part가 되는데 얘는 essential part 아니거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델 크레데레 한번 봐볼게요. 델 크레데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급보증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럼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reement인데요. by which a factor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이제 해줄 거냐면 when he sells goods on credit 그 물건을 on credit 신용으로 팔았어요. 그죠? 신용으로 이제 팔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for an additional commission 추가적인 돈을 받는 건데 받아서 뭐 하냐면 그 밑에 guarantees 뭐 해요? 보증하는 거죠. 그럼 뭘 보증을 해야 될까? The insolvency of the purchaser 구매자의 파산 능력을 보증해야 돼요. 구매자의 지급 능력을 보증해야 돼요. 지급 능력을 보증해야지. 이런 거예요. insolvency가 아니라 solvency예요. 치사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계약이나 무역용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아주 사소한 팩트에 의해서 내용들이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랑 무역 영어 기본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not 빠지면 안 되고요. 여기가 may지 must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말씀드린 이유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도 한 번은 봐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한번 5번째 Days of Grace 우리 은혜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Time of indulgence granted to an acceptor or maker for the payment of his bill of exchange or note. 자, 그 사람이 exchange나 노트를 페이먼트 할 수 있게끔 가져가는 일정한 기간이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바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일정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은혜 기간이라고 은혜일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53번 풀어오시고 54번 풀어오시면 됩니다. 55번까지 보시고 쉴 건데요. 55번. 자, offer라고 하는 건 한 100번쯤은 본 것 같아요. 근데 manifestation. 그래서 이건 사실 statement나 proposal랑 같은 뜻이에요. 선언이고요. 그죠? 아까 보셨죠? willingness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enter into a bargain. 여기서 enter into a bargain 하면 bargain은 무슨 뜻이에요? 거래죠, 그냥. 즉, 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트랜잭션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assuming is to justify another person in understanding that his assent to that bargain is invalid and will conclude 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ing을 이제 뭐 하게 되는 건데 assent 체크.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하게 되면 즉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승낙이 될 거예요. 이게 acceptance랑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 sales agreement라고 되는 거 보시면 a contract인데 means 의미하는 거예요. which the ownership of goods 자 ownership of goods 체크 물품의 소유권이 transfers 넘어갈 겁니다. from the seller to buyer 셀러에서 바이어로 for 여기서 for는 뭐예요? 뭐뭐와 상환으로라는 개념이 좀 더 가깝겠죠. 뭘 받고 주는 거냐면 a fixed price in money 뭐예요? 돈 받고 주는 건데 그게 paid or agreed to be paid in buyer. 근데 그게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
agreed to be paid. 나중에 돈 줄 걸로 협의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돈을 받거나 이건 선불이겠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agreed to be paid가 후불이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다? sales argument다 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exclusive contract에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only겠지. only. 얘가 가장 중요한 거지. exclusive니까 only. 라이센싱은 뭐예요? 밑에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sale of a license예요. 라이센스를 파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consensual contract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낙성계약이죠. 자, 그렇게 되면 a contract founded upon and completed by the mere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자, 양 당사자가요. 단순히 협의만 하면 mere잖아요. mere. 단순히 그것만 하면 뭐가 된답니까? contract가 founded 성립이 된답니다. 근데 뒤에 보세요. With any external formality or symbolic act to fix the obligation. 그 의무를 확장하기 위한 어떠한 어떠한 형식이라던가 symbolic act, 상징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죠. 뭘로 바꾸면 돼요? with만, without으로 바꾸면 돼요. 56번, 57번 풀어보세요. 숙제예요, 다. 여기까지 보시고 10분 쉬시고 58번부터입니다.